전 세계 1위 행복의 나라 핀란드. 그들의 굳건한 자부심이 한국에서 흔들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야. AI가 단 10초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로봇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사와 학생들의 표정을 굳게 만든 것은 그 놀라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빛을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서울을 떠나는 날, 행복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간다는 말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행복 1위. 국가의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진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교실 벽에는 늘 그렇듯 우리의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는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들 했죠. 창밖에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 뒤 다음 교류 방문지가 한국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들 놀라는 기색조차 없더군요. 그곳은 우리와 정반대로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나라가 아니었던가요? 제 마음속에는 즉각적인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한 복지를 가진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치열한 나라를 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은 가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옆자리 애투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성취하는 것에 미쳐있는 곳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열정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피곤함과 동의어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았지 스스로를 소진하도록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행복이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이 귀가를 맴돌았지만 당시에는 그저 공허한 울림으로만 다가왔네요. 저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무감각함이 우리가 말하던 행복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한국 방문이 결정되기 약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누군가 공유한 영상 하나가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죠. 프랑스의 명문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한 안경점에서 단 15분 만에 안경을 맞추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보았을 때 그저 놀라운 속도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한국의 빠름에는 기술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그 할 수 없는 의미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방문에 이어 프랑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제 핀란드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학교는 이에 따라 한국 방문단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하더군요. 저 역시 알 수 없는 끌림에 지원서를 냈고 운이 좋게도 20명의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친구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인지, 진짜 행복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지 않느냐고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긴 비행 끝에 창 밖으로 거울처럼 반짝이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그렇게 고요하게 다가왔죠. 우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그러나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나타나 부드러운 핀란드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더군요. 잠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멈칫거리는 사이 작은 안내 로봇이 다가와 짐 찾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술이 이토록 친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아 모든 절차가 끝나버렸죠.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함께 온 친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른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서울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잿빛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네요. 첫날부터 저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버스가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안내자의 목소리가 차내에 울렸습니다. 지난 여름 프랑스 학생들이 방문했던 바로 그 장소라는 설명이었죠. 버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유명한 영상의 현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이제 핀란드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뒤를 따라 강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저와 비슷한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실시간 핀란드어 자막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곧이어 한국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핀란드의 전통 민요를 한국적인 리듬으로 편곡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애투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무대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열정이 꼭 차가운 단어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어 늘 조심해야 했죠. 키오스크 앞에 서자 기기는 제 학생증을 인식하고는 알레르기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게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식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거의 의료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해왔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네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겠더군요. 오후에는 병원 견학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간단한 증상을 입력하자 15분도 채 되지 않아 전문의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병원 전체가 빈틈없이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환자를 위한 시스템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프랑스 학생들이 경험했던 15분 안경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그저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함과 따뜻한 배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한국인 친구 민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강에서 열리는 드론쇼를 함께 보러 가자는 것이었죠. 저희는 밤늦은 외출 허가를 망설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솔 교사분께서는 걱정 말라며 이곳은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편안하게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밤하늘에 수백 개의 드론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드론들은 아름다운 한글 문양을 그리며 서울의 밤을 수놓았습니다. 잠시 후 오로라 스오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의 오로라를 닮은 그 빛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애투가 제 옆에서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질서 속에서도 저토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행복의 정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애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 불릴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저는 애투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이어질 답변에 긴장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국 학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 승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뜨겁게 부딪히는 대화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핀란드 교실에는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기분이더군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막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감정의 빛이라는 주제로 합동 드론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GPS 오류 메시지가 뜨더니 연습용 몇 대가 서로 부딪히며 추락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당황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긴장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투는 이제 틀렸다며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으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모두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는 대신 웃으며 다시 해보자고 서로를 다독이더군요. 그들은 불과 30분 만에 새로운 코드를 작성했고 시스템을 재시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멈춰있던 톱니 하나가 딸깍하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드론 조종기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강의 밤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빛 오로라가 하늘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한국과 핀란드의 전통 선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협연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드론들은 거대한 문구를 하늘에 새겼습니다. 해피너스 패션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안정감보다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을까요? 옆에 있던 애투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온통 저희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시태그 핀란드 한국 수학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더군요. 행복 1위 국가 학생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언론들은 한국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의 교육과 기술에 놀랐다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현지 방송국과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제 마음속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행복은 잘 갖춰진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인터뷰 영상은 며칠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국뽕이라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뜻하는 단어를 처음 배웠네요.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헬싱키 공항에 내리자 익숙했던 고요함이 유난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활기 넘치던 소음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등교한 학교 복도에는 여전히 행복지수 1이라는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진짜 행복은 시스템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심장이 뜨겁게 뛰는 순간에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놀랍게도 핀란드 교육부는 한국형 자율 프로젝트 수업의 시범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와 저희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교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함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새로운 대륙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선물 받은 오로라 들어온 기념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뜨거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행복의 의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